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굿모닝 독서 제로투원 160페이지입니다. 마피아를 만들어라. 충성된 직원과 고객을 만들어라. 이 뜻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전문성을 넘어라. 그리고 작당 공모자를 모집하라. 작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는 역사를 만들거나 뭔가 일을 벌리려면은 이렇게 마음들이 모여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성공의 계단을 오르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1단계에서 15단계까지가 있고 처음에는 무감각하고 무지하죠. 아리송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서 조금 알게 되면서 좀 많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혼자 하게 되고 자신이 생겨서 나중에는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박사가 돼서 연구하고 전문가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올라서게 되면 전문가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요, 거침없이 행하게 되면서 어떤 것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왜 성공이 늦는가? 나는 왜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가? 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단을 하나씩 하나씩 기초부터 밟고 올라가는 것이 준비가 안 되게 되면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 누군가가 어떤 걸 뭐 아냐라고 한다면은 제가 정확히 아는 것에 대해서는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제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요, 저는 일부 조금 알고 있고 대부분은 모릅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경험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해보지 아니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그 언행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 중에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두 회사에서 최고 정상을 간 최고 직급자 강수현 CL 대표님이죠. 그분이 그 길을 안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를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스스로 건너야 되는 겁니다. 조금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정말 정상 올라갈 때는요, 스스로 올라가는 거죠. 오르는데 인생의 마지막 기회의 문이 지금 5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PM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마지막 회사입니다. 큰 회사, 준비 완벽하게 된 회사가 앞으로 우리한테 오는 기회는요, PM이 마지막입니다. PM 기회의 5년이라고 하는 이것이 PM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도요, 5년 이내가 되면 거의 판가름 제가 볼 땐 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딱 보니까 이제 저번 시간에 그 이어서 오늘 굿모닝으로서 160페이지를 여러분들께서는 펴시고요. 파트 10에서 밑에 있는 세 가지 작당 공모자 모집까지 읽어야 되는 거네요. 제가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있는 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책이 없는 분들은 귀로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작당 공모자 모집입니다. 어느 회사든지 채용은 그 회사의 핵심 능력이다. 채용만큼은 절대로 아웃소싱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채용된 후에 응집력 있게 협업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처음에 4명에서 5명까지는 큰 지분이나 책임 있는 고위직을 매력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뻔한 제안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20번째 직원은 왜 우리 회사에 합류할까? 재능 있는 직원들은 우리를 위해서 일할 필요는 없다.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질문을 좀 더 예리하게 다듬으면 이렇게 된다. 더 많은 연봉과 명예를 얻으며 구글에서 일할 수도 있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20번째 엔지니어로 들어온 이유가 무엇일까? 나쁜 대답을 몇 가지 제시하면 이런 것들이다. 다른 것보다 스톡 옵션의 가치가 높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과 일하게 될 것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이바지할 수 있으니까. 스톡 옵션이나 똑똑한 사람들. 어려운 문제가 잘못되었을까? 잘못된 것은 없다. 다만 모든 회사가 똑같이 이렇게 답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일반적이고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다른 많은 회사가 아닌 우리 회사가 들어와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좋은 대답은 회사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 책에 있지 않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좋은 대답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회사의 미션에 관한 이야기하거나 우리 팀에 관한 이야기하는 것이다. 회사의 미션이 가진 설득력을 설명할 수 있다면 직원들을 끌어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하지 않고 있는 중요한 일을 왜 우리가 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회사의 고유한 중요성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다. 페이팔의 경우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통화를 만든다는 아이디어에 흥분되는 사람이라면 우리로서는 대화를 해보고 싶었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찾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위대한 미션마저도 충분하지는 않다. 가장 열정적으로 일할 직원이라면 이런 의문 역시 가질 것이다. 이 사람들이 과연 내가 함께 일하고 싶은 종류의 사람들일까? 우리 회사가 왜 그에게 개인적으로 특별히 더 맞는 회사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전을 가지고 씨름하지 말라. 공짜 세탁물 수거 서비스나 애완동물 위탁 서비스에 더 강하게 흔들릴 사람이라면 팀에 넣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건강보험과 같은 기본적 사항을 보장한 다음 그 누구도 약속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하라.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특별한 문제에 관해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을 할 기회 말이다. 연봉이나 특전을 가지고 2014년에 구글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회사의 미션과 팀에 관한 훌륭한 답변을 갖고 있다면 1999년에 구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여기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틸이 이 내용을 쓴 이유는 일반 회사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회사를 설립을 하고 설립했을 때는 모험을 하는 거죠. 이 회사가 정말 잘 될 것인가, 속된 말로 쪽박을 찰 것인지, 굉장히 능력이 있으면 그 실력을 인정받아가지고 투자를 계속 이제 옆에서 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실패를 하게 되면 거의 힘들죠. 그게 작은 돈도 아니고 엄청난 돈이고 또 시장에서는 그 사람이 실패를 하게 되면 실패자라고 하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매우 심도 있게 그 일을 주도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 기업이 잘 나가서 갈 수 있는 것은 그리 쉬운 게 아니죠. 이런 회사들을 설립할 때 처음에 공모자들이 있단 말이죠. 같이 일을 하자 해가지고 의기투합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잘 됐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감히 엄청난 기회를 잡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일을 할 때 이분들은요, 공모자들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를 정말로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집에도 안 들어가고 사무실에서 잠을 자면서 끊임없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회의를 하고 더 나은 방법으로 계속 노력을 했었을 겁니다. 그 노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을 거예요. 이 직원은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올까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일을 할 때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회사를 만드는 거죠. 각자 갖고 있는 독특한 기술과 학식과 지식과 모든 기술들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사를 설립하고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직원을 뽑는데 그 회사를 설립한 사람들, 이 회사를 위해서 몸 바쳐서 그 헌신의 땀을 흘린 사람들을 따라갈까요? 따라가지 못합니다. 최고의 특화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최고의 특화된 전문가를 뽑지 않습니다. 그분들은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을 더 효율적이고 잘 만들어내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는 겁니다. 모든 기업은요, 물론 그 기업마다 갖고 있는 독특한 커트라인들이 있습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에 들어가려면은 일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회사이고,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글로벌 회사이죠. 주식이 있는 회사이고, 주주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채용을 할 때도 매우 신중히 해야 되고 문제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손실도 막대하죠. 사회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삼성입니다. 여기에 사람을 뽑을 때의 커트라인은 우리가 일반 회사보다는 매우 높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삼성을 더 뛰어넘는 엄청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만들어 놓은 삼성 시스템에서 함께 이것을 잘 유지 보수 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자가 필요한 거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직원을 뽑았는데 그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죠. 페이팔이 다른 데보다 높은 연봉이고 복지가 좋아서 사회보장 제도가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일을 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 회사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날개를 피는 게 더 낫다 이겁니다. 안정성을 요구하는 병아리가 된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길들여지는가? 두 가지가 보이는데 좌측에는 병아리가 있고 오른쪽에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날개가 있다는 겁니다. 닭은 날지 못하고 저 독수리는 저 날개를 펴서 창공을 날아다니고 하늘의 제왕이죠. 독수리 앞에서 날개짓하면 큰일 났죠. 일반 산업과 네트워크 마케팅에 비교를 하려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일반 산업에서는 독수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일반 산업에서는요, 병아리가 필요합니다. 병아리는 가둬두고 먹이 잘 주고 물 잘 주고 외부로부터 보호를 잘 해주면 다 큽니다. 닭이 되고 계속 꾸준하게 사회보장 제도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먹이 잘 주고, 다시 말하면 급여 따박따박 잘 주고, 성장하는 것만큼 먹이를 더 많이 주니까, 더 많이 먹으니까 연봉을 조금씩 올려주고, 직급을 좀 주고,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닭이 돼서 알 잘 낳습니다. 알 잘 낳도록 촉진제 주고 호르몬제 넣고 그러면 알 잘 낳아요. 잘 길들여진 닭이 필요한 거죠. 일반 산업은. 그런데 독수리는 달라요. 독수리는 자기가 알아서 먹이를 찾아요. 먹이 줘봐야 안 먹습니다. 자기가 잡아먹어야 최고의 만찬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여러분들 병아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독수리가 필요한 겁니다. 독수리. 이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일반 산업에서 만약에 독수리가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리거나 자기가 나가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팀장이나 위에서는 좋아합니다. 우리 회사에 인재가 들어왔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탁월한 능력자야. 너무 일을 잘하고 결과도 기가 막혀. 그러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승급을 합니다. 막 승급하는 거예요. 화면은 좋았던 팀장이나 위에 상위 직급자들이요. 상사죠. 그거를 가만히 정말 잘한다고 박수를 칠까요?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데 회사는 한정된 자리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치고 올라오면요. 자기는 그 자리를 내주고 나가야 되거든요. 정말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 일반 산업이죠.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느 선까지만 되고, 요게 보니까는 병아리가 아니고 독수리네, 강아지가 아니고 범새끼네, 이러면 내쫓습니다. 그 직원은 그 실력 가지고 회사를 차리든지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겠죠, 다시 또. 회사는 일반 산업은 잘 길들여지는 어느 선에서 능력을 발휘하기를 바라지 저 독수리가 돼가지고 제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저 날갯짓을 온 없이 펴서 창살 없는 하늘을 무한대 날아다닐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산업이에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나는 병아리인가 독수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둘 중에 어떤 기질을 갖고 태어났는지. 나는 시키는 거 잘합니다. 저는 공무원 체질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그들이 주어진 연봉과 그들이 설정해 놓은 복지와 이 안에서 아침 몇 시에 출근을 하고 저녁 몇 시까지 퇴근을 하고 너가 한 달에 100억의 매출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도 미안하지만 너는 이렇게 직급이 있고 나이가 있으니까 급여는 얼마야. 대신에 뭐 수고했으니까는 얘기해가지고 조금 더 줄게. 이 정도 선이죠. 이 사람이 회사에서 100억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능력자라고 하더라도 안 하겠죠. 내가 뭐하러 그 100억의 매출을 해. 정해진 연봉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만 더 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점점점 날갯짓을 하지 못하도록 꺾죠. 근데 태어날 때 독수리 기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본다면요. 저는 사실은 관리직이나 참모 이쪽에 타고난 사람이에요. 저도 직장 생활을 이렇게 했거든요. 잘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서 숨어있던 독수리 날개의 짓은 절대로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 포함해서 순응하면서도 내 안에 꿈틀대는 독수리 날개가 있다는 겁니다. 독수리인데 병아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독수리를요, 새끼를 가져다가 병아리 있는 데다가 같이 넣어놓잖아요. 그럼 저 독수리가요, 자기가 독수리인 줄 몰라. 다들 삐약거리니까요, 자꾸 삐약삐약거려요. 그러다가 좀 자라면서 병아리들은 커지면 닭이 되는데 색깔도 틀리고 부리도 틀리고 뭐가 달라.
독수리가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자라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먹이를 어릴 적부터 줘가지고 독수리가요. 결국은요. 용맹을 떨치는 독수리의 삶으로 살지 않고 꼭 닭처럼 살려고 한다니까요. 실제로 그런 실험을 했죠. 그러다가 이 독수리를 점점 야생으로 이제 길들이고 내놓으면 그때부터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어릴 적부터 새끼 때부터 독수리의 삶을 살았던 이 독수리하고 병아리처럼 살게 해서 내놓잖아요. 사망률이 더 높아집니다. 더 빨리 죽는다 이거예요. 적응하지 못하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병아리이면서 독수리인 척 하는지 독수리인데 병아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병아리인지 독수리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162페이지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후드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모든 직원은 같은 방식으로 달라야 한다. 동부 사람들은 직종에 따라 다들 스킨진이나 줄무늬 양복을 입겠지만 이곳 마운틴뷰나 펠로 엘토의 젊은 사람들은 티셔츠를 입고 회사에 출근한다. 기술직이라고 해서 옷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고정관념이다. 이 티셔츠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자기 회사 로고가 쓰여 있다. 기술직들은 이런 것에 아주 많이 신경 쓴다. 외부에서 봤을 때 신생 기업의 직원들을 즉시 구분하게 해주는 것이 브랜드가 박힌 티셔츠나 후드티들이다. 이 옷들은 그 사람을 동료들과 똑같이 보이게 만든다. 신생 기업의 유니폼을 회사 내의 모든 사람은 같은 식으로 달라야 한다라는 간단한 핵심 원칙 한 가지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부족원이 되어 회사의 미션을 향해서 맹렬히 헌신해야 한다.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인 맥스 레브치는 신생 기업들은 개인적으로 최대한 비슷한 사람들로 초기 직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신생 기업은 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팀의 크기도 작다.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해야 하는데 모두가 비슷한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페이팔의 초기 구성원들이 협업이 잘 되었던 것은 우리가 모두 같은 종류의 괴짜들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들 SF를 좋아했다. 공산주의자들인 스타트렉보다는 자본주의자들인 스타워즈를 더 좋아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우리 모두 정부가 아닌 개인의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점이다. 회사가 성공하려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든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다만 새로 고용하는 사람들 역시 모두 이 일에 똑같이 사로잡혀 있어야 했다.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말하면 이제 괴짜들이죠. 들이 모여서 역사를 만든다 이겁니다. 독점한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가 접해 있는 PM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로얄 패밀리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든 무엇을 했든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으로 이끌어 주는데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모여 있는 이 집단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있든 없든 단합을 하고 연합을 하는 것이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단합하고 연합을 했는데 기술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시스템이 약하거나 이러면요. 이 연합의 끈이 가장 쉽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아리인지 독수리인지 알아내는 방법.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죠. 조수가 빠져야 누가 벌거벗고 수영하는지 알 수 있다. 물이 빠지면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물이 들어와서 수영할 때는 물속에 있으니까 다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물이 빠지면 그때서야 알 수가 있다. 경제 하락기가 접어들게 되면 경제가 좋을 때는 너도 나도 건배합니다. 좋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경기에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요. 그때서 누가 프로인지 아마추어인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것을 니콜라이 콘드라티예프라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요. 콘드라티예프 파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경제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또 특이하게도 지금의 러시아, 소련에 있는 이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약 40에서 60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자본주의 경제의 장기적인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산업이
성장을 해가지고 호황을 누린 다음에 점점 퇴색되고 또 다른 산업이 발생한다 이 뜻입니다. 1780년부터 1840년까지 약 한 60년 정도 산업혁명과 증기기관 이때에 새로운 혁명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죠. 1840년부터 1890년도에는 철도와 철강이 발전하게 됩니다. 1890년부터 1940년 약 50년 동안에는요 전기화학 내연기관 그리고 1940년부터 1990년 동안 약 50년 동안에는요 석유 자동차, 가전이 발전하게 됩니다. 1990년부터 2020년 정보통신, 인터넷이 그리고 2020년부터는 인공지능, 바이오, 그린 에너지 등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이 중에서 대한민국이 주도해가지고 이것을 이끌어낸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것을 이끌었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이것이 붐이 돼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이 이것을 다시 한국화 시켜가지고 수출로 먹고 살고 있는 거죠. 이런 산업들이 대략은 40년에서 60년 주기로 바뀌더라. 우리는 맨 마지막에 지금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콘드라티예프 파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시작이 되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쇠퇴가 있는 거죠. 사람도 태어나는 시작이 있으면 늙어 죽는 끝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시작을 했으면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성숙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쇠퇴기에 들어갑니다. 모든 산업은 바로 이 파동을 맞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반복적으로 된다. 새롭게 바뀌어서 반복된다. 쇠퇴를 한다는 얘기는 끝점에 있기 때문에 끝점에서 창조가 발생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콘드라티예프 파동에 의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목을 시켜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인데, 원래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메이가 성장시킨 거지, 실제적으로는요, 최초에는 뉴트럴라이트예요. 1940년도에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도입을 합니다. 1949년도에 리치 디보스와 제이 벤 앤델 이 두 사람이 다단계 판매원이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판매원이 전 세계 최초로 한 겁니다. 최초로. 자, 했는데 이분들이 하다 보니까 방식들을 좀 더 잘 만들었겠죠. 이때는 프랜차이즈, 지금 맥도날드 이런 것들이 성행했던 시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프랜차이즈 마케팅을 그대로 카피해서 마케팅을 짠 거죠. 대신에 돈을 더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뉴트럴라이트에서 일을 하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10년 후인 1959년도에 아메이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72년도에 뉴트럴라이트를 일부 인수를 하게 되고요. 1992년도인가 그때 아메이가 뉴트럴라이트를 100% 인수를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이렇게 지금 성장을 시킨 선구자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은 이제 아메이죠. 아메이의 두 인물에 의해서 했는데 보시게 되면 1960년도라고 볼게요. 편안하게. 그러면 지금 2024년, 5년이니까 대략 한 얼마 정도 지났습니까? 65년 정도, 66년 정도 됐네요. 그쵸? 지금 방금 이 콘트라티예프의 이 파동 보시게 되면 대략은 40에서 60년 정도 역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지금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쇠퇴기가 왔고, 새로운 게 시작이 되는 거죠. PM과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장 성장률입니다. PM이 6위를 하고 있는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현재 성장세입니다. 성숙도 아니고 쇠퇴기에 접어 들어갔죠. PM은요, 성장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균 25.68%의 성장을 하고 있고, 아미 포함해서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의 평균은요, 3.18% 지금 쇠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회사가 이제 탄생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PM도 30년 됐습니다. 일반 네트워크 마케팅의 동력이 떨어지고 쇠퇴의 길로 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PM이 가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다시 165페이지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광신 집단이 되라. 가장 열렬한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이 오직 소속 구성원들만 어울린다. 가족도 무시하고 바깥 세상을 저버린다. 그 대신 그들끼리는 강한 소속감을 경험하며 어쩌면 보통 사람들이 배척하는 오직 몇 사람만 알고 있는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조직을 우리는 광신 집단이라고 부른다. 온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는 문화는 밖에서 보면 미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또 가장 악명 높았던 광신교들이 집단 자살하는 사례가 많았던 탓도 있다.
하지만 기업가라면 극도의 헌신적 문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래 미적지근한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신호일까? 그저 직업적인 태도만 취하는 것이 유일하게 이성적인 접근법일까? 광신 집단의 정반대는 엑센처 같은 컨설팅 회사다. 컨설팅 회사에는 뚜렷한 자체적 미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 컨설턴트들이 끊임없이 들락거린다. 회사에 대해 장기적 연결고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모든 기업 문화는 다음과 같은 일직선상의 한 점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최고의 스타트업은 조금 덜한 정도의 광신 집단처럼 보일 수도 있다. 가장 큰 차이는 광신 집단은 뭔가 중요한 부분에 관해 광적으로 틀린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의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이 놓친 무언가에 관해서 광적으로 옳다. 이런 종류의 숨겨진 비밀은 컨설턴트를 통해서는 배울 수 없다. 따라서 기존의 전문가들이 당신 회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광신 집단, 심지어 마피아라고 불리는 편이 차라리 낫다. 회사에서 컨설턴트 회사들이 직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보내주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약점이 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164페이지에 한 명당 한 가지 책임 이것을 제가 읽을게요. 신생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책임을 분배할 때 처음에는 각자의 재능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서로 짝지어주는 간단한 최적화 문제로 생각하고 접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찌어찌하여 이 과제를 완벽하게 제대로 해냈다고 하더라도 그 해결책은 금세 무너져 버릴 것이다. 부분적으로 이는 신생 기업의 경우 빠르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이 오랫동안 변동 없이 유지될 수 없는 탓도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업무 분배가 단순히 직원과 업무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직원과 직원 사이의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경영자로서 페이팔에서 내가 가장 잘한 일은 회사의 모든 사람이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책임을 지게 한 것이었다. 모든 직원의 한 가지는 고유한 업무였고, 그래서 모든 직원은 한 가지만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처음에 내가 이렇게 한 것은 그저 사람을 관리하는 일을 단순화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오한 결과가 나타났다. 역할을 구분해 주다 보니 충돌이 줄어들었던 것이다. 회사 내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대부분 같은 책임을 놓고 동료들끼리 경쟁할 때다. 신생 기업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특히 높은데 왜냐하면 회사의 초기 단계에서는 업무 역할이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경쟁을 제거하면 모든 사람이 단순한 직업 관계를 넘어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쉬워진다. 게다가 신생 기업은 내부 관계가 평화롭지 않으면 아예 살아남을 수가 없다. 신생 기업이 실패하면 우리는 회사가 경쟁 생태계에 대해서 다른 강적에게 무릎을 꿇었겠거니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든 회사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생태계다. 파벌 다툼은 회사가 외부 위협에 취약해지게 만든다. 내부 갈등은 자가 면역질환과 비슷하다. 진짜 이유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다. 회사의 문제점과 갈등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한 가지 책임에 대해서 방신 집단이 더라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행동은 꾸준함입니다. 처음 결심한 그 마음, 씨를 뿌렸던 농부의 그 마음이 결실을 거둘 때까지 변함없이 꾸준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일 것 같아요. 처음에 결심한 것, 그 결심이 참으로 다양하겠지만 그 결심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간다. 확고한 신명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제가 볼 땐 이 사람은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그러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꾸준함 안에 다양성을 함께 공존해야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꿈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속도를 맞춰서 갈 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뿌리채 흔들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양함 속에서 배우고 더 견고하게 조직을 만들고 꾸준함이 견고함으로 바뀌어서 가는 분들도 있는 거죠. 비즈니스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들인데 첫 번째는 천덕꾸러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사람들이죠. 이러쿵저러쿵 날씨에 의해서도 바뀌어. 어느 때는 좋았다가 어느 때는 똑같은 상황에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신경질 내기도 하고요.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플랜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성격이 좀 유별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이 성격을 잘 잡아서 감춰져 있던 독수리 날개가 나온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수십 년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분이 또 독수리였네. 그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가지고요. 새로운 세상을 눈에 띄면서 날개를 펴더니만요. 엄청나게 승승장구해가지고 승급을 하고 정말 멋진 리더로 칼바꿈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정말 말은 뻔질하게 너무 잘해. 모습도 참 보기 좋고 너무 좋은데 실제적으로 들어와서 해보니까는 독수리의 가면을 쓴 병아리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다 소중한 거죠. 각자가 갖고 있는 천덕꾸러기나 변덕스러운 속에서 나만이 갖고 있는 천부적으로 타고난 독수리의 날개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들은 왜 하냐? 당신은 병아리가 아니고 독수리인데 당신이 몰랐던 어쩌면 숨겨져 있던 알고는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나 환경에 의해서 그럴 수 없는 그 날개를 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시스템인 거예요. 그런 시스템에 들어와서 날개를 피면 창공을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된다 이 뜻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 천덕꾸러기 변덕스러운 사업자들 이런 성향을 갖고 기질을 갖고 있는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스폰서도 포기할 수도 있고요. 파트너들도요, 스폰서가 이리 튀고 저리 튀면요, 어디에 장단을 맞출지 몰라가지고 조직이 작은 바람에도 흩날리고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내 성격이, 성향이 이렇다고 한다면요, 이것을 바꾸셔야 됩니다.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바꿔서 성공할 수만 있다면 바꿔야죠. 못 바꿔서 지금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지금까지 삶은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운 좋았습니다. 앞으로의 삶은요, 과거의 습성, 천덕꾸러기 변덕스러운 성격과 성향과 기질로 살아간다고요? 제가 볼 때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미래가 올 겁니다. 다가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비즈니스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야. 그래서 나는 왜 성공이 안 될까요? 그러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성격, 성향, 기질부터 먼저 체크해 보세요. 스스로가 과거에 얽매여 있는 자포자기의 형태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포라고 하는 것은요, 싸납다, 난폭하다라는 뜻이고, 기는요, 버리다, 그만둘다, 돌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자포자기니까 본인 스스로가 싸나워지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버리는 행위를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그냥 버리면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맹렬하고 싸납고 나한테 해가 되게끔 이 대표적인 질병이 자가면역 질환이죠. 자가면역 질환에 걸리게 되면 내 몸에 있는 면역들이 사납게 난폭하게 하면서요. 나를 질병 상태에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가면역 질환에 걸린 분들은 못 고칩니다. 난 자가면역을 병원에서 고쳤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나를 버린 거예요. 면역이. 그 이전에 내가 나를 버린 겁니다. 어떻게 버리냐? 싸납고 맹렬하게 난폭하게 나를 버리는 게 자포, 자기야. 나 과거에 이랬던 사람인데 나 과거에 이 정도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나 한때 잘 나갔었지.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젊었을 때 성공은 재앙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젊었을 때는 고생을 하고 터득하고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것이 집대성돼서 나이 들어서 성공하는 것이 가장 멋지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비즈니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혹시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내 과거에 얽매여서 성공과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빨리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더 빨리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챕터 10이죠. 166페이지까지 읽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하면서 챕터 11로 넘어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특히 우리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일반 영업 방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중요한 내용이 이제 11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루가 멋지게 열려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하루가 독수리 하루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 하루가 병아리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다들 독수리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독수리로서 잘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된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날개가 필요하고 새로운 발톱 필요하고 새로운 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더 멋진 독수리가 되기 위한 하루의 소중한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빛나는 날, 독수리처럼 하늘을 창공을 오롯이 날아다니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라면서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